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정말 오래 기다렸던 차죠.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GV80입니다. 우선 GV80 지난해 이미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올 초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1월 15일 오늘 나왔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가격이었죠. 가격.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UV인 거는 알겠어 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야? 이게 약간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었는데 가격대는 오늘은 우선 총 3가지 파워트레인 중에 하나만 나왔습니다. 3.0 디젤만 나왔는데 3.0 디젤 중간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중간 모델이 가격이 6,580만원에 시작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격은 2.5 가솔린과 3.0 디젤, 3.5 가솔린 터보까지 나온다고 치면은 6천만원에서 8천만원대 선의 가격대는 분포할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네. G90에서도 봤듯이 약간 제네시스의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가운데에 딱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제네시스가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디다스는 3선, 제네시스는 2선. 네. 2가지 선이고 램프는 총 4가지 쿼드 램프로 좌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상당히 옆으로 넓고 위로도 커 보이도록 웅장하게 설계된 느낌이 딱 묻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면을 보면은 앞에서 길게 있었던 2선이 측면부 2선으로도 이어지고 리어 램프, 후미등까지도 2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좀 저는 놀랬던 부분은 휠이 22인치예요.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하게 된 차는 22인치 휠을 적용을 했는데 22인치 휠은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가장 큰 직경이라고 해요. 가장 큰 휠이 장착이 됐습니다. 물론 조금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휠의 인치수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GV80의 복합 연비인 11.8km, 리터당 11.8km가 나가기 위해서는 휠은 19인치를 추천을 합니다. 리어 램프, 후미등 역시도 2선으로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쿠페형 SUV 디자인은 아니지만 약간 깎아지른 듯한 느낌의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트렁크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리어 와이퍼 부분에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 GV80은 무광도 모델로 나와요. 색이. 근데 무광이 유광보다 70만원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우선 3.0 디젤 모델이고 5인승짜리입니다 7인승이나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있는 거는 3열이 없는 2열까지만 있는 5인승 차량이에요. 우선 스펙만 보자면은 직렬 6기통의 3리터 디젤 엔진을 써가지고 마력이 276마력, 토크는 60kg 미터를 보이고 있죠. 준수한 마력과 토크인 것 같아요. 우선은 내부에서도 두 줄이 보여요. 얇게 떠진 에어벤트, 헤드램프나 뒤에 리어램프도 두 줄이지만 실내 공간에 있는 에어벤트 역시도 두 줄로 약간 통일감을 줬죠. 그리고 굴곡이 최대한 절제가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기존의 다른 차들의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굴곡이 좀 있는데 GV80은 직선 형태로 쭉 뻗쳐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와이드한 되게 넓어 보이는과 동시에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이죠.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초호화 SUV이고 우리나라 국산 현존에서 가장 고급 SUV인 걸 치고서는 내부가 뭔가 다양한 무슨 버튼도 있고 무슨 조작할 것, 제어할 것도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플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공조장치부터 비상등, 그리고 각종 미디어, 맵,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버튼을 최소화했어요. 그 버튼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쪽 제네시스에서 말하는 여백의 미가 뭘 뜻하는지는 조금 느낌은 오네요. GV80은 우선 조금 뭐든지 다 큼직큼직해요. 휠도 22인치였죠. 스티어링 휠도 매우 커요. 매우 크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우선 커요. 그리고 두껍습니다. 그런데 핸들의 조향감 자체는 우수하네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느낌이고
핸들의 조향감은 좋은데 우선은 크다 보니까 조금 뭐 눈이 가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에요. 사이드미러 엄청 큽니다. 사이드미러는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시승기를 찍었던 차 중에 사이드미러 제일 큽니다. GV80이 전고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옆에 방금 렉스턴 지나갔을 때도 렉스턴 진짜 높네 라고 보일 정도로 GV80은 전고 자체는 높은 차량이 아니에요. 약간 저중심 구조인데 뭐 크기나 이런 것도 팰리세이드보다는 작습니다. 다만 휠베이스에 중점을 둬가지고 실내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했다고 해요. GV80은 정숙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이중 차음 글라스라든지 뭐 액티브 노이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접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GV80에는 조금 독특한 게 적용이 된 게, 지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가지고 그 소음의 반대 음파를 쏴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면 소음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속 한 9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정도는 막 극적으로 와 조용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극적으로 조용하진 않아. 막 하도 많은 얘기가 뭐 이중차음 글라스, 뭐 액티브 노이즈 시스템, 그리고 지면 소음까지 잡아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컸을까요?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조용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정숙성은 훌륭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엄청나게 막 조용한 그런 거를 아직 못 느끼고 있긴 한데, 우선은 뭐 그냥 고급 SUV스럽게 조용함은 느껴집니다. 우선 지금 고속주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 고속주행을 하면은 조금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우선 느껴지는 거는 자세를 제어를 해주네요.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시트가 몸을 이렇게 싹 감싸줍니다. 독특한 경험이네요 이것도. 지금 시속 100에서 한 약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한 100에서 110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가속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훌륭합니다. 우선 변속 구간에 있어서 이질감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런데 가속은 가속이지만 달리면서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안정적인 주행 능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정말 잘 달리네요. 정말 잘 달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 정도 풍절음은 제가 이 정도 밟았으면 이 정도 나는 건 정상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우선 차체가 흔들림이 없이 착 붙어서 가네요. 아니 가속은 그래요. 가속 안 되는 차가 어디 있겠어. 이 정도 돈이면 가속은 다 돼요. 그리고 속도 브레이킹이야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뭐 변속의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했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가속할 때의 이 몸이 반응하는 약간 이렇게 차체의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이렇게 고속으로 밟는데도 차체의 흔들림이 정말 없어요. 완만한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와우. 차체가 흔들림 없이 정말 잘 나갑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탔던 여느 수입차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시트의 이 뭐 공간, 크기,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몇몇 수입차들과도 거의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실 GV80은 주행보조 장치나 이런 거는 국산뿐만 아니라 동급 최고 수준으로 담아낸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수입 SUV와의 경쟁도 사실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제네시스라는 그 브랜드 로열티를 얼마나 올릴 건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제네시스라는 게 고급 브랜드인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걔네들이 해외 유수 메이커와 비교를 했을 때 제네시스가 그만한 로열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조금 사람들이 구매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이 돈이면은 볼보를 할까? 뭐 BM을 갈까? 벤츠를 갈까?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얼마나 그러한 로열티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GV80의 평가는 그리고 그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우수한 스펙과 우수한 보조 장치를 가진 차인데도 그 차들과 고민하는 거는 아직 제네시스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랜드로버 이보크랑 비교했을 때 이보크요? 이보크 따위랑요? 이보크는 가뿐하게 제낄 것 같아? 이보크는 그냥 제끼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보크를 여기에 비교하는 거는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얘한테 오히려. 그런가? 네. 크기면 크기, 주행감이면 주행감. 아니 뭐 이보크가 딸린다는 게 아니라 많은 면에서 GV80이 앞서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보크보다는. 그리고 또 GV80은 이렇게 또 빌트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블랙박스라든지 하이패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빌트인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고급 SUV의 덕목 같은 거를 지켰죠. 깔끔하고 좋죠. 이거 역시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심플해지죠. 차가 확실히. 제네시스 GV80에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HDA2 패키지 2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보조 패키지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은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지만 차선을 자동차가 알아서 변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법은 간단해요. 그냥 휠에 있는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 속도 설정하면은 휠 모양과 차선 모양 초록색 불빛 두 개가 뜹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휠을 잡으시고서 깜빡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휠을 잡고 깜빡이를 넣으면은 불빛이 뜨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가 알아서 이동합니다. 점선이 아니라 실선인 상황에서도 이거를 넣어버리면 인식을 할까 한번 볼게요.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GV80 어쨌든 제네시스가 또 하나의 변혁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GV80이 좀 우수한 성적으로 제네시스의 그 변혁기의 첫 출발을 좋게 끌고 갈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번엔 더 재밌는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즌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 네. 아싸맨 좋아요, 구독하기